안녕하세요. 텍스트라 연구소 양성훈 소장입니다. 저는 2006년부터 19년간 법인 컨설팅을 해오고 있고요. 고객사는 160개사, 절세 금액은 약 1000억 정도 됩니다. 오늘 시간은 이익금 환원 전략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들께서 이익금 환원 전략이라고 하면 어려워하실 수 있는데 쉽게 강의를 해드릴 테니까 그냥 이해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 회사 법인입니다. 법인인데 법인 돈을요, 법인 돈을 주주한테 그냥 줍니다. 또 법인 돈을 근로자한테 줄 수도 있고요. 네네. 또는 법인 돈을 제3자한테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세금이 뭐가 붙을까요? 잘 모르겠네요. 좀 네. 복잡할 것 같네요. 주주한테 주게 되면 네. 이게 이제 부당이익 계산 부인이라 해서 네. 법인의 이런 자산을 기타로 유출했을 때 붙는 세금들이 있습니다. 주주한테 주게 되면 배당소득세가 붙습니다. 배당소득세가. 근로자한테 주게 되면 상여처분해서 근로소득세가 발생하게 되고요. 제3자한테 주게 되면 기타 소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 법인 돈을 누군가 빼갔는데 누가 빼갔는지 모릅니다. 이게 뭐죠? 가죽. 이게 가지급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이사의 역할은 사업을 총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총괄 통할한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법인을 관리하는 총책임이 CEO에게 있기 때문에 법인 돈을 누가 빼갔는지 모를 때는 가지입금 처리해서 대표에게 책임을 묻는 겁니다. 이런 이제 일반론이 있고요. 우리가 가장 이익금 환원 전략으로 많이 쓰고 있는 그 전략이 현장에 있어요. 첫 번째는 배당이 있습니다. 배당은 아시는 것처럼 정률 배당과 차등 배당이 있죠. 불균등 배당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배당은 종류가 한 32가지 정도가 있는데 정기 배당을 하느냐, 중간 배당을 하느냐, 또 현금 배당을 하느냐, 주식 배당을 하느냐, 또는 현물 배당을 하느냐, 개인에게 주느냐, 법인에게 주느냐, 이 각각의 구분들이 있게 됩니다. 여기에 곱셈을 하게 되면 32가지 정도가 발생하고요. 우리가 지금은 이 배당이라고 했을 때 가장 많이 활용하는 건 개인 주주에게는 정률 배당이라는 걸 하고 있고요. 정률 배당. 법인 주주는 아시는 것처럼 법인 주주는 차등 배당을 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차등 배당.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고요. 이 차등 배당을 많이 활용하는 게 법인 주주를 특정 법인으로 만드는 거죠. 특정 법인의 효과를 가장 좋게 하는 방법은 주주별로 지분율을 똑같이 맞추는 거고요. 주주의 수가 많아지면 질수록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그래서 특정 법인을 활용한 차등 배당도 굉장히 효과적이고요. 두 번째 현장에서 많이 하는 거는 자기 주식입니다. 자기 주식은 우리가 보유 목적과 소각 목적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거 들어보셨죠? 네. 보유 목적과 소각 목적으로 구분하는데 이 보유 목적이 우리가 세법에서 절세를 하는 가장 근간은 분류과세를 이용하는 겁니다. 분류과세가 맨 위에 있고요. 그 밑에 종합소득 내에서 이자 배당을 분리과세 한도 내에서 우리가 배당을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분류과세는 대한민국의 소득은 8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종합소득, 이거 들어보셨죠? 네. 종합소득. 그 다음에 양도소득, 그 다음에 퇴직소득이 있습니다. 이 종합소득 내에 6가지가 있는 거고요. 이배사 근연기라고 하는 6가지 소득, 그 다음에 양도소득, 퇴직소득이 있는데 이 각각의 소득세율은 같거나 비슷할 수 있는데 계산 방법이 달라요. 종합소득세율과 퇴직소득세율은 동일합니다. 근데 퇴직소득이나 양도소득은 1년 안에 만들어지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대부분은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이익이 축적되는 거라 이 퇴직소득세는 종합소득세율과 소득세율은 동일하지만 연분연승이라는 이 계산 방법을 적용하고 있어서 얘는 퇴직소득이 얼마든 근속 기간으로 우선 나눠줍니다. 그래서 소득세를 계산한 다음에
다시 근속기간을 곱해서 퇴직소득세를 만드는 거라 종합소득세보다는 훨씬 낮은 세금이 나오게 되고요. 이 양도소득세는 자기 주식 보유가 양도소득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양도세 2월과세 규정이 올해부터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받은 주식이 포함이 됐고 보유기간 1년 이상이 되면 수증자의 취득원가를 인정해 주는 걸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네, 자기 주식 보유를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붙게 되는데 이 양도소득세 분류과세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양도차익 3억 이하는 20%, 3억 이상은 25%의 양도소득세가 붙는 거죠. 그래서 얼마를 빼시든 10억이든 20억이든 이익금을 환원하실 때 보유 목적으로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낸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기 주식을 제가 직접 보유, 간접 보유, 또 직접 소각, 간접 소각이라고 설명하지 않습니까? 자기 주식 관련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기 주식은 보유와 소각으로 구분하게 되어 있는데 네.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주식회사 우리나라가 있습니다. 네. 네, 나가 있고요. 주주가 가나다 주주가 있어요. 가나다 주주가 있는데 가 주주가 500주, 나 주주가 300주, 다 주주가 200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이건 예시입니다. 예시.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주총회 보통 결의를 통해서 우리 회사도 자기 주식을 합시다라고 하게 되면 기회는 다 누구에게나 좋습니다. 그래서 대상 금액은 10억을 하기로 했어요. 10억을 보니까 한 200주 정도가 10억이 되는 거죠. 그럼 다 주주는 나는 안 할래. 나 주주한테 물으니까 나 100주 팔겠다. 그러면 주식회사 우리나라는 주식을 사면서 대가로 현금을 주게 됩니다. 맞죠? 네. 다 주주도 나도 100주 팔래. 그래서 200주 10억 원어치를 사게 돼요. 네. 그러면 다 주주도 마찬가지로 현금을 받게 됩니다. 네. 그래서 세법에서는 이러한 자기 주식 보유로 거래하는 형태를 양도한다라고 봅니다. 양도. 주식을 양도하는 거죠. 그러면 양도 차익이 생기고 앞서 설명했던 분류과세 양도소득세에 해당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양도로 보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 이후에 주주는 가 주주가 500주, 나 주주 200주, 다 주주도 100주가 남게 되고요. 주식회사 우리나라가 200주를 갖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네. 네. 이 주식회사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200주는 추후에 다른 주주한테 팔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사회나 주총 결의로 팔면 되겠죠. 네. 그때도 마찬가지로 어떤 주주에게든 갈 때는 주식을 주는 거고 대가로서 현금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거래 형태를 양도로 보고 있고 양도소득세를 붙이는 거예요. 네. 이게 자기 주식 보유고요. 보유.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자기 주식 보유의 취득원가 계산은 선입선출법을 따릅니다. 그래서 자기 주식 보유를 몇 년에 걸쳐서 시행을 했다면 나중에 다른 주주한테 팔 때는 맨 처음에 들어온 주식부터 나가는 개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선입선출법이라고 합니다. 선입선출법. 자기 주식 소각은 똑같은 과정을 거치는데 똑같은 양수도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주식회사 우리나라가 200주를 갖고 있는데 주식회사 우리나라는 의결을 하지 못합니다. 네, 그냥 법인격을 갖고 있는 거죠. 이 상태에서 이사회가 없다면 대표이사의 직권으로 이 200주를 소각시킬 수가 있게 돼요. 실물이 없어지는 거죠. 소각을 했을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 보세요. 실물은 없어졌습니다. 그러면서 현금은 나갔어요. 현금은 누구에게 나갔죠? 다 나 주주에게 나갔습니다. 네. 주주에게 현금은 나가면서 실물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거래 형태를 기존엔 양도로 봤는데 실물은 없어지면서
현금만 나갔네? 누구에게 나갔지? 주주에게 나갔네. 그럼 주주에게 배당한 것과 같다라고 해서 이거를 의제 배당이라고 합니다. 의제 배당. 의제 배당이니까 배당으로 간주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득세가 양도소득세였던 게 배당소득세로 바뀌게 돼요. 네. 양도소득세가 배당소득세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소각을 하더라도 보유를 먼저 해야 되잖아요. 1차적으로. 네. 그래서 이거를 양도로 보게 되는데 이사회나 대표이사의 직권으로 실무를 없애게 되면 이건 주주에게 현금 준 거니까 의제배당이고 그러면 배당소득세를 붙여야 된다. 양도소득세였던 게 배당소득세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이때도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소각을 하게 되면 실물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네. 대신에 이 소각한 주식의 그 취득원가는 우리가 평균법이라는 걸 적용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자기 주식 보유는 선입 선출법을 한다라 그랬습니다. 근데 소각 같은 경우에는 원가 계산을 평균법으로 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어떤 경우에 중요하냐? 다시 세부사항을 말씀드릴게요. 주식회사 우리나라가 있는데 주주를 좀 바꾸겠습니다. 우리나라 CEO가 계세요. CEO가 뭐 5,000주를 갖고 있고 사모님이 2,000주 그리고 자녀가 있는데 각각 1,500주씩 갖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게 1억 납입자본금 회사를 만들고 나서 바로 증여를 했습니다. 그러면 아내분한테는 2천만 원에 넘어갔을 거고 자녀에게는 1,500만 원. 네, 맞죠? 네. 1,500만 원씩 이렇게 갔는데 그럼 이 주식을 갖고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회사가 100억이 되게 되면 100배 큰 거죠. 네. 근데 아내나 자녀를 통해서 자기 주식 소각을 하고 싶습니다. 아까 제가 보유와 소각이 있는데 주주가 회사와 직접 거래하는 형태를 직접 소각, 직접 보유라고 하고요. 배우자나 자녀를 통해서 증여공제를 활용해서 거래하는 형태를 간접 거래라고 합니다. 그래서 간접 소각, 간접 보유라고 말씀드리는데 지금은 간접 소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각을 할 때는 대가는 물론 시가대로 받겠지만 취득원가는 평균법을 활용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아버지가 갖고 있는 지분을 통해서 아내한테 증여하고 자녀에게 증여해서 간접 소각을 가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네. 간접 소각을 가려고 그러는데 그럼 기존에 있는 주식이랑 아버지가 새로 주는 주식들이 합쳐지게 되면 취득원가가 평균법으로 적용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준 가격으로 바로 거래가 안 되니까 1년 후에 거래가 되고 차익도 생기지만 주식이 섞이게 되면 취득원가 평균 원가가 많이 낮아지게 되겠죠. 액면가로 산 거랑 시가 사이의 금액으로 결정될 겁니다. 이러한 부분을 피해가기 위해서 통일주권을 발행하는 거예요. 통일주권을 발행해서 이름표를 붙이는 거죠. 그러면 과거에 갖고 있던 2,000주, 과거에 갖고 있던 1,500주랑 별개로 아버지에게 요번에 새로 받는 이 알파를 구분하게 되는 겁니다. 알파를 구분하는 거죠. 통일주권을 발행해서. 그래서 이 알파에 해당하는 것들만 소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평균법을 적용한다 그랬는데 구분이 되니까 평균법 적용이 아니라 알파만큼 받아서 알파만큼 소각하는 게 되는 거죠. 그때 하기 위해선 통일주권이 필요합니다. 통일주권을 이용해서 이 이름표를 붙이고 해당하는 이름표, 이거는 예전에 내가 갖고 있던 주식, 추가로 받은 주식 구분을 해서 추가로 받은 주식만 소각을 해버리는 거죠. 이러한 부분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익금 환원 전략이라고 하면 배당은 앞서 말씀드렸던 배당은 분리과세 한도 내에서 배당을 하시라고 권해드리고요. 큰 금액들은 자기 주식을 이용하셔야 됩니다. 자기 주식을 이용하시는데 늘 말씀드리는 내용이에요. 가업승계증여특례나 가업상속공제를 할 때는 사업무관 자산이라는 걸 따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무관 자산 중에
마지막 다섯 번째가 금융 투자 자산인데 이 금융 투자 자산 안에 자기 주식 보유 주식이 해당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가업승계 증여특례나 상속공제를 대비하는 회사에서는 보유를 하시면 안 돼요. 보유를 하시면 현금은 일정 부분 빼가실 수 있지만 나중에 주가를 계산할 때 자기 주식 보유한 비율만큼은 추가로 순자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역효과가 나니까 자기 주식 같은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고려할 게 직접 소각이 있습니다. 직접 소각. 두 번째는 간접 소각을 이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뭐 사내근로복지기금 같은 진짜 복지시설 또는 외부 법인이 있다라고 하면 그때는 직접 보유도 가능합니다. 왜냐? 이 보유한 주식도 나중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 주식 취득한 이 비용은 송금 처리가 안 되지만 외부로 빠져나가게 되면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라는 계정으로 취득 비용을 송금 처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주의하셔야 될 건 자기 주식은 직접 소각, 간접 소각 요 두 가지가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처럼 우리 회사가 별도로 갖고 있는 외부 법인이 있다면 직접 보유를 한 다음에 이 보유 주식을 외부로 출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예를 시가총액 300억인 회사입니다. 납입 자본금이 15억이에요. 그럼 이런 회사들에서 배당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률 배당을 하면서 분리과세 한도 내에서만 하시고 특정 법인이 있다 그랬으면 법인주주 차등 배당을 통해서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1억 원 주주별 1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등 배당을 하시면 되고요. 이러한 회사에서 이익금 환원 전략은 첫 번째는 배당이 있고요. 배당. 그리고 두 번째 자기 주식은 제가 직접 소각을 하시라 그랬습니다. 직접 소각을 할 때 주주별로 취득원가는 모르지만 이 자본금만 봤을 때 14억 정도까지는 직접 소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액면 소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세금이 있나요? 없습니다. 세금. 그리고 세 번째는 간접 소각을 하시게 되면 간접 소각으로 20억에서 25억 정도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배우자한테 배우자 공제에 6억 원을 사용한 적이 없다면 15억을 배우자 공제를 통해서 간접 소각을 하게 되면 13.4%의 세금이 발생합니다. 13.4%의 세금이 자녀별 5억씩 하게 되면 10억 정도를 추가로 빼겠죠. 그때는 약 20% 정도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25억을 다 뺄 때 발생하는 세금은 한 17, 18% 정도면 인출이 가능해져요. 그래서 배당과 직접 소각, 간접 소각 이쪽으로 대표님들께서 집중해서 이익금을 환원해 가는 전략을 쓰시면 세법상 아무 문제가 안 되고 실질적으로 빼가신 금액의 일정 금액은 시가총액도 낮아진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익금 환원 전략 관련해서 가장 핵심이 되는 이 배당 그리고 직접 소각, 간접 소각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우리가 회사 사항에 따라서 이 보유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 여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상황이고 어떠한 계획이 있느냐에 따라서 할지 말지를 결정하시면 되고요. 자기 주식을 하실 의향이 있거나 해야 되는 업체들은 가능하면 최대한 빨리 서두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앞서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양도세 2월과세 규정에 부동산과 관계된 권리와 올해부터 자기 주식이 포함됐다 그랬지 않습니까? 주식이. 근데 이 부분이 기존의 부동산에 대한 양도세 2월과세 규정이 5년이었던 게 재작년부터 10년으로 변경되었듯이 이 주식도 주식이라고 하면 다 자기 주식이 포함이 됩니다. 이 주식도 언제 1년이 2년이나 5년으로 늘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서둘러서 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신다라고 하면 대표님들
실제로 기업의 그 사례 부분들 실습 사례로 한번 강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사례야 무궁무진하게 많죠. 네네. 아무래도 대표님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절세되는 금액을 체감을 하셔야지 실제적으로 이 정도 내가 이용할 수 있고 그 현금을 원활하게 기업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도 많은 기업의 변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유념하셔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찍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